92페이지요. 꺼도 돼요. 꺼보세요. 그럼 많이 날릴 건데요. 꺼보세요. 네, 엄청 먼지 많이 날릴 건데. 오늘 쉬시는 날인데 나오시기 위해서. 저기 92페이지요. 부동산 경제론이요. 투표 다 하신 거죠? 거기 경제론은 보통 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6문제 내외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수요 공급 의미, 수급 의미요. 요놈에서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수요 공급 의미에서 첫 번째는 유량, 저량. 그래서 유량이란 말하고 저량이란 말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유량, 저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요 두 가지 구별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에 대한 얘기요. 균형에 대해서 보통,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하면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오죠. 유량, 저량보다는 아마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여기에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균형에서 보통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균형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균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의미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계산 문제요. 좋아하는 계산 문제 있으시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요. 여기 탄력성도 역시 문제가 두 문제. 탄력성이란 말은 탄력성이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역시 또 계산 문제. 여기도 첫 번째는 이제 탄력성의 의미 좀 잘 알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계산 문제요. 여기도 보통 두 문제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경기변동. 경기변동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 문제요. 얼른 보시면 6문제 딱 맞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요. 많으면 7문제까지, 적으면 6문제 정도. 물론 많이 나올 때 8문제 나온 적도 있었는데, 보통 아마 6문제 내외 정도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시면 부동산 수요량, 거기서부터요.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의미요. 맨 먼저 수요량. 수요란 말은 글자 그대로 사고 싶은 마음,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이란 말이 유량이란 말이죠. 유량이란 말하고 저량,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마음. 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전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이요. 사전적이기 때문에 계획만 되고 의도만 해 실제로 산 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요하고 실제 수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고자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유효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양을, 네 번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양이 있겠죠. 이걸 갖다 이제 수요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런 가격이 있겠죠. 이런 가격을 그 다음에 수요 가격 이렇게요. 일단은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유량, 저량 이거하고요. 이걸 수요 가격 이렇게 말할 거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1번과 3번 이거 두 개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때문에 유량하고 그 다음에 저량 두 가지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봤던 문제 이걸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유량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은 처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범위죠.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예를 들어서 1분기 동안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뭐냐면 전환이라는 말은 한 점이죠. 일정 시점, 오늘 현재. 오늘 2017년 5월 9일 현재 일이 나온다면 전부 다 저량이요.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개념, 활동 개념, 변동 개념, 소비 개념. 뭔지 모르겠죠.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생산 개념 아니면 또는 소비 개념이요. 또는 아니면 활동 개념. 또는 아니면 변동 개념. 유량이란 말은 글자로 흐를 유자, 플로우 개념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변화된 변량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하면 저량이란 말은 오늘 현재니까 재고량 또는 축적분이요. 재고량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축적분. 현재 쌓여져 있는 것들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자산가치 또는 투자액 이렇게 말하면 저량이 되죠.
내 통장에 어떤 잔고액,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로 많이 물어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쪽에서는 여기는 주로 신규 개념, 유량은 전부 다 신규 개념이죠. 새로 만드는 것.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개념, 소비 개념, 활동 개념, 변동 개념. 이게 뭔가 만들고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소득이란 말은 전부 다 수입이란 말, 수지란 말. 소득이 어쩌고, 수입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영업경비, 경비가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유량 개념.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기존 개념이 되겠죠. 기존에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존재량하고 보유량 구별하신 문제. 그러고 보니까 존재량이란 말은 현재 나와 있는 양이죠. 이거를 저량 공급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주택량이 지금 예를 들어 1000만 채가 지금 시장에 존재한대요. 저량 공급, 저량 공급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유량이라겠죠. 여기 보유량이란 말은 이번엔 저량 수요. 그 중에서도 약간 1000만 채 집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900만 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100만 채는 공가로 있대요. 그러면 존재량이란 말은 이거는 저량 수요입니다. 일단 요거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여기 같으면 주로 이제 소득이 어쩌고요. 그 다음에 수지가 어쩌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 같은 지대 같은 거. 지대도 여기에 속합니다. 또는 뭐 임대료. 이런 말들요. 또는 뭐 월급 같은 거 또는 이자액. 이런 같은 이자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요거는 전부 다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지불하는 거. 월급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임대료. 전부 다 저량, 유량 개념. 요거요. 그 반대로 같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이쪽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다 또는 가격이 얼마다. 이 건물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늘이 현재 10억이란 말이지 1년 동안 10억이란 말은 아니죠. 또는 매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요. 매매가도 이런 것들요. 시장 가치가 또는 감정평가액 전부 다 오른쪽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구별을 많이 하는 것은 여기 네 번째 요거 하고요. 요 두 개만 주로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4번에서 나옵니다.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개념, 소비 개념, 활동 개념, 변동 개념. 지난번에 그 수원지 그래서 이제는 그거 그리지 않고 이제.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급량도 생산 맞죠? 여기 수요량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소비의 경비. 그 다음에 또는 수지가, 소득 수지 같은 나오면은 우리가 총 생산액도 역시 유량 개념. 맞죠? 또는 하면 가능 총소득 또는 뭐 세전수지, 세후수지 전부 다 수지 얘기 나오면 어디 나옵니까? 유량 얘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뭐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된 양 또는 저량의 증감분 나와 상관이 없겠죠. 그게 뭐가 변동 얘기. 그러니까 변동이 어쩌고 변화가 어쩌고 증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유량 얘기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량진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오른쪽에 거기 93페이지 보시면은 유량과 저랑 구별된 거 있죠. 이거 몇 가지 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소득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매출이 어쩌고, 거래량이 어쩌고, 생산량이 어쩌고,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또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변화된 그런 양을 전부 다 유량 개념. 하지만 저량이란 말은 일정 시점, 오늘 현재 지금 존재하는 양들, 오늘 현재량.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 부동산 평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시장 가격, 전부 다 저량 개념이죠. 또는 지가도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지대는 유량했다면 그럼 지가는 저량입니다. 또는 임대료 같으면 역시 유량이지만은 건물 가격, 매매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환가치 할 때게 매매가도 역시 저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걸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박스 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른쪽에 93페이지입니다. 유량이란 말은 순영업소득 또는 연간 이자 비용. 우리 연간 얘기 나오면 1년 동안 한 거 맞죠? 또는 예를 들어서 월 이자액, 연간이 어쩌고 월급이 어쩌고 연봉이 어쩌고 전부 다 유량 개념.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그 다음에 또 주택 거래량 역시 유량 개념입니다. 또는 아파트가 생산량, 공급량, 또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다 줄여가지고 소득이 어쩌고 수입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인구 증가율, 인구 변동률, 인구 증감률. 근데 인구 규모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저량입니다. 오늘 현재 2017년 5월 9일 현재 광주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20만 명이다. 그러면 저량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인구가 몇 분이 늘었다 줄었다. 그때는 유량이 나오겠죠. 유량이란 말은 어찌됐든 일정 기간 동안 뭐가 변화되고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저량이란 말은 한 시점의 양을 나타냅니다. 또 밑에 보시면 투자가 나오고 소비 나오고 신규 공급량, 뭐 가계 소득, 근로자 월급. 이게 같은 말이 많이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수익이 어쩌고 또는 매출액이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주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한 문제가 대부분 나왔던 겁니다. 소득이 어쩐다, 수지가 어쩐다, 수익이 어쩐다 또는 세전수지, 세후수지,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다 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소득 개념, 수지 개념, 수입 개념, 이런 걸로 매출액 개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유량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저량이란 말은 그리고 주택 재고량, 존재량. 그리고 여기도 주로 존재량과 뭐 보유량, 요게 사실 약간 좀 혼동스러워요. 존재량이란 말은 현재 나와 있는 양. 만일에 오늘 현재 광주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채다. 그럼 현재 존재량이 100만 채죠. 존재량은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저량 공급이란 말이겠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100만 채 가운데서 95만 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저량 수요가 되죠. 보유량.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공가가 있겠죠. 공가량요. 이게 두 가지를 더하면 저량 수요하고 공가를 더하면 저량 공급 똑같아집니다. 현재 주택이 100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만 채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보유량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량이요. 그 다음 비어있는 집이 5만 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량 수요하고 그 다음에 공가 합치면 언제든지 저량 공급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있는 양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저량 수요고 빈집이 역시 공가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볼까요? 주택 보급률. 근데 만일에 보급률의 증감 추이, 변동 추이 이렇게 나온다면 또 유량 되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변동이고 변하고 뭐가 움직이는 개념 나온다면 전부 다 유량 개념. 한 점을 나타내면 그때는 저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가 지금까지 한 4번, 5번 정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 5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실제 문제는 오늘 드리는 그 문제 있죠? 오늘 드리는 그 문제 보시면 맨 첫 페이지가요. 1번 문제가 지금 그런 얘기죠. 칸을 너무 좁혀가지고 좀 보시기가 그렇죠. 제가 들 때 이렇게 안 드렸었는데. 거기 1번 보시면은 유량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발생되는 수요량과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 전부 다 유량제에 맞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나타나는 장기 순이익, 뭐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상관없습니다. 순수익, 순이익. 수익이 어쩌고, 소득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변동얘기.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유량개념이니까. 말을 지금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자본의 자본과 부채. 이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량이에요. 지금 대체자본, 예를 들어서 자본이 얼마, 부채가 얼마, 오늘 현재 자본이 100억, 부채가 얼마, 오늘 현재 시점 얘기라는 거죠. 근데 부채 증감분 또는 변동분 이래 나오면 그때는 유량됩니다. 구별하실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 총생산, 우리 GNP, GDP 나온 거 있죠? 총생산 역시 전부 다 유량 개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만든 소득을 지역 총생산. 우리 GNP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즉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지고 발생된 총생산을 GNP라고 말하죠. Gross National Product, GNP. 뭐 GNP, NNP, DI, PI 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량의 변동분. 그러니까 인구 규모 또는 예를 들어서 자산액 또는 부채액 이래 나오면 저량인데, 부채액의 변동분 또는 증감분, 자산의 증감분 이래 나온다고 그때는 또 유량됩니다. 그러니까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변화되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유량 개념.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플로우 개념이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지 몰라도 일단은 움직이고 변하다 이런 개념들. 여기는 스톡 개념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그다음 고여있는 개념, 한 점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엔 주로 요거를 많이 물어봤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어쩌고, 수지가 어쩌고, 매출액이 어쩌고, 또는 수익이 어쩌고, 또는 월급이 어쩌고, 연봉이 어쩌고, 또는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러면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마 쉽게 풀리실 거고요. 1번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일단은 유량을 나타낸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자가 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전적이라는 말은 계획만 되고 의도된, 그래서 계획된 또는 의도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지만 요거는 말을 비틀어서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한 양입니다. 그러면 틀렸죠? 구입한 양이 아니라 구입을 의도하고 한번 해볼까? 맘만 먹은 실제로 구입한 양은 아니죠. 구입을 의도하고, 그러니까 수요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주어진 가격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말하지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이 결정되면 한번 사볼까 하고 맘만 먹고 계획되고 의도하고,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 실제로 구입한 또는 예를 들어서 매수한, 그럼 틀렸죠. 매수하고자 하고 사고자 하고 구입하고자 의도한 양이지 실제로 구입한 양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실제 수요하고 수요량은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요란 말은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처럼 들어갈 때 마음이죠. 나올 때 마음은 또 틀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되고 의도됐으니까 실제 수요하고 수요량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효수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주어진 가격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지금 5억이래요. 그럼 5억 주고 한번 사볼까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요. 그럼 맨 처음에는 실제 행동에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될 거니까. 능력이란 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 얘기하면 또 어쩌면 약간 말이 좀 싼티난 거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매력이라 말합니다. 구매력.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욕망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말은 구매력과 욕망이 동반된 수요를 말합니다. 구매력. 그 다음에 여기서 구매력 나오면 또 그 다음에는 이 구매력은 내 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부채자본, 저당자본, 융자자본, 타인자본도 포함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변동 사이클에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래 나갔을 때 경기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수요를 끌어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효수요를 만들려면 이 전체를 어쩌니까 끌어올리면 되겠죠. 여기에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구매력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욕망을 끌어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매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돈 잘 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매력은 타인자본, 부채자본, 저당자본, 융자자본, 남의 돈도 포함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말하면 가처분 소득,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도 포함된다는 얘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력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을 보유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지 현금 보유가 아니에요. 내 손에 꼭 돈을 쥐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보유 가능성인지 현금을 쥐고 있으라 그 말 아니라는 얘기. 더 쉽게 말하면 내 돈도 되고 남 돈도 포함된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력을 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대출을 잘해주면 되겠죠. 이 같으면 이제 LTV라든가 또는 아니면 DTI요. 이런 걸 전부 다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쩌니까 전부 다 돈을 푸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에서 연초에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돈을 어떤 재정을 상반기에 뭐 60% 푼다, 70% 푼다 이런 말 정도 나오죠. 아마 올해도 좀 하반기 때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 지표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2.5에서 2.8로 올려놨죠. 오늘 비가 오지만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도 점점 잘 돼가고 있고. 그죠? 위에 놈들은 이제 그러고 있지만은 몰라요, 일단. 그래서 구매력은 타인자 포함된다. 거기까지. 좀 더 말을 어렵게 하면 현금 보유 가능성이지 현금을 쥐고 있으라 그 말 아니라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욕망을 끌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IMF 봤을 때 여기서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절반은 안 뺏어갈게. 세금 절 뺏어간다는 얘기. 또는 규제를 풀어주고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뭐냐면 이거는 그저 실질적 수요. 그래서 실질적 수요란 말씀입니다. 실질적 수요지 실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유효수요라는 말은 지금 주어진 가격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요를 말하고 그게 1번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행동함에 따라 시장값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수요 때 얘기는 반드시 실수요는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수요, 투기적 수요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실수요 이놈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가수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 우리 가수요 투기적 수요 공통점은 둘 다 미래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맞죠. 그런데 자기가 사용 목적하는 것은 가수요입니다. 투기적 수요는 공급 목적 남한테 대팔 목적이고 가수요는 내가 쓸 목적이고 그래서 두 가지 요것만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는 유량지랑 요거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마음 여기까지. 이게 두 개만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에 동반된 수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모의고사 이걸 사실 냈던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타인자본 포함한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표현을 가처분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도 포함된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수요이기 때문에 실수요는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다 가수요, 투기적 수요도 포함합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여기는 최대량, 여기는 양은 최대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사고 있는 최대량. 그 다음에 가격은 수요 가격은요, 최저 가격입니다. 그럼 최고 가격.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능한서 최고 가격. 나는 거기까지만 한번 내볼 생각이 있는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 수요가격이란 말은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최고 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10억이래요. 그럼 나는 10억까지 내볼 생각이 있는데 11억 되면 나는 빠질 거야, 그런 얘기. 그래서 지불 가능한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것도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두 개만 정확하게 예상합시다. 두 개만. 그래서 오늘 드린 문제 2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죠. 거기 2번을 보시면 이제 한번 봐볼까요? 2번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른 것은, 그리고 수요하고 공급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1번 보자면 유효수요란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로 구매력에는 타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타인자본 포함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효수요는 실수요로서 가수와 투자수요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실질적 수요로서 가수와 투자수요 포함을 해야 맞습니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와 실제 수요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요라고 해서 사전적 개념이죠. 한번 해볼까 계획만 되고 의도만 되기 때문에 실제 수요량과 수요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되는 주택의 양은 주택의 유량이며 그 다음에 저량의 변동으로 포함할 수가 있다. 예, 답은 이거죠. 네 번째.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요가격의 최저가격, 공급은 최고가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서는 최고값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수요자가 내가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불 가능 최고가격. 더 정확히 말하면 수요자가 지불하려는 용의가 있는, 내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최고값을 말하죠. 근데 공급은 반대로 최저값이죠. 그러니까 수요 의미에서는 유량, 저량 이거 반드시 봐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마음, 유효수요. 두 개만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수요를 봤으면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은 좀 몇 장을 넘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좀 이따 보실 거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 104페이지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오면 어디 가냐면 그죠? 104페이지 보면 부동산 공급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이다. 공급은 이제는 그럼 팔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똑같으니까 서로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역시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 맡았기 때문에 유량 공급이지 원칙. 물론 근데 저량을 무시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는 유량을 중점으로 본다는 그 말에 저량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죠. 만일에 공급도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자입니다. 광주를 처음 왔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부터 뭐 할까요? 이 동네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초과 공급인지 초과 수요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파악이 바로 뭐겠습니까? 저량 분석이죠. 오늘 현재 광주에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 주택 공급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현재 초과 공급인지 초과 수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저량 분석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과 공급 예를 들어서 1000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니면 10,000채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과거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얼마인지 그 앞달 얼마인지 과거 추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유량 분석이죠. 그러니까 지난 작년도 3, 4분기는 어쨌고 4, 4분기는 어쨌고 3, 4분기는 어쨌고 과거 추이 변동, 추이를 변동을 분석한다면 다음번에는 뭐가 공급이 어쩌게 저쩌게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량 공급에 예를 들어서 1000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초과 공급이 현재요. 그러면 작년도 4, 4분기는 어쨌었는가? 초과 공급이 얼마가 있었는가? 그 다음 3, 4분기는 얼마 있었는가? 이 변동량을 만약 추이를 분석한다면 이 1000채가 언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1, 4분기는 어떻게, 2, 4분기는 어떻게 그 변동 추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이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량이란 말은 한 시점을 분석한다면 유량은 뭐겠습니까? 추이 분석이죠. 일정 기간 동안 변화하는 추이를 분석하니까. 작년도 4, 4분기는 어쨌고 3, 4분기는 어쨌고 2, 4분기는 어쨌고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 변화하는 추이를 지금 분석하는 건 맞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1000채가 지금 초과 공급인데 그러면 지금은 초과 공급이자면 올 2, 4분기는 얼마 될 거고 3, 4분기는 얼마 될 거고 내년 1, 4분기는 얼마 되겠다. 이 변동사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초과 공급인데 요 초과 공급량이 언제부터 소진되겠다. 그 다음 얼마 되면 초과수 되겠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건설 공급량을, 건축량을 예상할 수가 있죠. 내가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수요 공급은 둘 다 유량을 중점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지 저량을 무시한다 그 말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량에 기반을 둔 유량 분석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고해야 되니까 저량을 밑바탕에 둔 유량 분석이지 저량을 무시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이제 그 정도 가면 좀 말이 어려워질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유량제는 요거는 좀 구별하시자고요. 그래서 아까 유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변화된 양이고 변동분이고 뭐가 어쩌면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아까 수입이 어쩌고 소득이 어쩌고 매출이 어쩌고 생산량 거래량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이란 말로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격, 평가액 또는 매매가, 지가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저량.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도 뭐겠어요? 사전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한번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공급하고자 했으니까 공급된 양 그럼 또 틀리겠죠. 실제로 매매된 것이 아니라 한번 팔아볼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 둘 다 사전적이기 때문에 생각만 했기 때문에 실제 수요량, 실제 공급량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유효 공급이라는 말을 쓰죠. 수요에서 유효에서 유효 공급은 이제 공급은 유효 공급 이렇게요. 그리고 유효 공급도 역시 구매력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뭘 쓰면 될까요? 여기는 구매력이 아니라 생산력, 생산설비. 실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력이라 또는 아니면 생산설비, 생산시설. 그 다음에 마음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 목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개 유효수요, 유효 공급 있으면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보건 언제든지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항상 수요자 중심, 언제든지. 부증성 때문에. 맞죠? 양적 변화기 때문에 항상 수요자 중심. 그래서 유효수요 개념은 반드시 알을 필요가 있죠. 역시 유효 공급이란 말 글자가 들어온 현재 가격에 한번 양을 늘려볼 가능성이 있는 힘 있는 수요, 힘 있는 공급.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요즘에 아파트에서 팔면 돈 된다 해봤자 말장난이죠. 현대건설이 작년도에는 5만 채를 분양을 했었대요. 올해는 경기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7만 채 한번 분양해볼까 하면 그 사람들 가능성이 있죠. 왜? 생산력 있죠. 생산시설, 생산설비,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뭐겠습니까? 수요량은 최대였다면 그럼 공급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량 이번은 역시 최대량 똑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만 한번 해볼 수 있는 최대량. 그 다음에 가격은 그러면 공급 가격은 뭐가 될까요? 수요 가격은 최고값도 공급 가격은 최저값이죠. 아무리 못 봐도 최소한 그 정도는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최저가격 또는 최소가격.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받기를 의도하는 최저한도의 가격.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안 할 거야. 아무리 못 봐도 그만큼 받아야 돼. 이게 결국에는 수요공 개념에서 지금 5가지를 써놨는데 결국 키는 뭡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다른 거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2번 정도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유량 전량이라는 말을 반드시 구별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유효 수요, 유효 공급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 더 하자면은 사전적이기 때문에 계획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한 또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고자 의도하는 것.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말 나오는데 실제로 구입된 거 아니고 구입한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된 양이 아니죠. 건축하고자 하는 양이니까. 거기까지만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유효 수요 개념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량 재량 거기까지만요. 그럼 공급도 역시 똑같은 말 됩니다. 같은 얘기 되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어떤 분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말이 쉬워지니까 두 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정확하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99페이지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9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수요란 말은 일정 기간 동안 90페이지 개념의 메뉴의 양가로 1번. 수요란 말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나오고 보니까 유량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익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했으니까 실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래서 그걸 의도적 또는 사전적 이 말이요. 한번 사볼까 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수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거기까지가 실제 수요와 수요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욕구가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유효수요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욕구, 마음을 담은 유효수요를 구매력 플러스 욕망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유효수요에는 구매력에는 타인자부 포함된다. 뻔한 얘기죠, 이제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수요지 실수요 개념이 아니란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부동산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그 다음 매수자가 수요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마음을 나타내고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유효수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와 매입할 수 있는 능력, 욕구가 바로 욕망 얘기죠. 그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뭐겠습니까? 구입 능력이 바로 구매력이죠.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말은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제 행동력을 쓰는 가능성이 있는 수요다. 그게 가능성이라는 말은 구매력 플러스 욕망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매력은 아까 타인자 포함한다. 좀 더 멀리 가면은 현금 보유 가능성이지 현금 보유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내 손에 꼭 돈을 쥐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남은 돈도 빌려올 수만 있어도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빌려올 수 있는 것이니까 타인자 포함된다 그 얘기죠. 자기 자본은 그냥 타인자본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보니까 밑에 유량 개념. 그러고 보니까 유량이 엄청나게 지금 길게 써졌죠.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중요하니까 꼭 보시와요 그 뜻이죠. 그렇게 좀 써주지 그러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만큼 길게 써놓고 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쭉 써놓고 또 거기보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더 보기까지 또 만들어놨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유량이 중요하니까 꼭 보시와요 그 뜻이에요. 거기 유량전형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박스의 맨 밑에 보면 주택 저량, 주택 유량 나와서 주택 저량 봅시다. 그 주택 저량의 1번은 무슨 말입니까? 주택 저량 공급량,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양, 그게 바로 전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전재량,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양. 만일에 거기 주택 저량 공급 전재량을 만일에 1000만 채라고 가져갑시다. 그럼 우리나라 주택 시장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 1000만 채란 뜻이죠. 그게 전재량,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양.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주택 저량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주택량, 그걸 보유량이란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000만 채가 나왔어. 1000만 채는 전재량이고 그 중에 사람들이 950만 채는 지금 보유하고 있대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량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빠진 것은 50만 채는 공가량이겠죠. 그러니까 전재량은 그 다음에 보유량 더하기 공가량 이렇게 하면 전재량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람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안 가지고 둘 중에 하나니까. 시장에 지금 1000만 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에 1000만 채가 나왔습니다. 1000만 채가 나와 있는 양이니까 지금 전재량,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양. 이 전재량이 전부 다 저량 공급이에요. 이 녀석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950만 채. 그 맨 밑에 사람들 일정 시점에 지금 가지고 있대요. 보유량. 이거는 그러면 저량 수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50만 채 남아있겠죠. 이 50만 채 일종의 공가겠죠. 두 개를 더하면 항상 같이 나와야 정상이니까. 가지고 있거나 빈집 둘 중에 하나 있을까요? 나머지 3회의 물건 또 있는가? 없어요. 둘 가운데 하나니까. 전체 시장에 나와 있는 양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안 가지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저량 수요,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빈집, 공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사전적 나오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 또 나왔네요. 유효수요도 맨 아래쪽에 2번만 읽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수요란 반드시 부동산 구매할 수 있는 구매를 가지고 있는 처분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데 거기도 유효수요란 말은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가능한 소득 거기다가 뭐까지 타인자도 포함돼야 됩니다.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해요. 처분 가능한 소득이라면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약간 뭐가 할수있냐면 요게 지금 약간 틀렸어요. 구매력은 내 손에 내가 꼭 처분할 수 있는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처분 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까지 타인자 뭐 부처하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약간 좀 어색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 다음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그죠. 함수 얘기, 가격 얘기요. 두 번째. 여기까지가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요 또는 수요량. 요 녀석은 영어를 주는 변수가 수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이것부터 할까요? 첫 번째가 수요 법칙. 우리가 무슨 법칙 나온다는 얘기는 말로 푼다는 얘기죠. 수요 법칙이란 말은 가격이 어찌어찌하니까 양이 어찌어찌하더라 요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양은 늘어요, 줄어요? 줄겠죠? 근데 정확히 이 가격은 지금 뭐가 빠지냐면 앞에 현재란 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가격은 앞에 프레젠트 현재란 말 다 빠진 겁니다. 그냥 가격 쓰면 전부 다 현재까지 그 말이에요. 앞에가 프레젠트란 말이 빠졌으면 현재 가격. 그러면서 값이 올라가면 양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양은 어쩌니까 늘겠죠? 그러고 보니까 방향이 어떻게 가죠? 거꾸로 가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가격과 무슨 관계? 반비례. 또는 거꾸로 가니까 역관계. 그래도 되겠죠? 반비례 관계, 거슬 역자, 역관계.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가격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 간단한 말로 속이자면 예를 들어서 수요 법칙이란 말은 항상 현재 가격만의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량 늘어요, 줄어요? 그건 수요 법칙 아닙니다. 왜요? 가격 아니잖아요. 오로지 보면 가격만 나타내니까. 그것도 가격도 정확히 말하면 현재 가격만 나타내지 미래 가격 아니죠. 미래 예상값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량은 변할 수가 있죠. 지금보다도 올 가을에, 예를 지금보다도 올 가을에 더 집값이 비쌀 것 같아요. 그럼 미래 예상값이 또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근데 그거는 수요 법칙 아닙니다. 왜 하냐면은 지금 가격이 아니잖아요. 미래 값이니까. 언제든지 전부 다 뭐만 항상 현재 가격만. 또는 기대 가격, 예상 가격, 투자 가격 전부 다 현재 값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현재 가격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규제가 풀어지면 수요량 많아질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정부의 규제니까 가격 아니잖아요. 오로지 수요 법칙은 뭐만? 현재 가격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쩌더라. 끝.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격형한테 주는 것만 하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거꾸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화살표가 오른쪽만 가고 있죠. 정확하니. 그러니까 요 간단한 말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죠. 뻔한 얘기인데 저게 정확한 의미가 오로지 수요 법칙은 뭐만 현재 가격 만회 함수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금방 했던 것처럼 예상 가격, 미래 가격 하면 또 사람 속기가 쉬우니까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량 많아지는 거 맞죠? 그지만 그건 수요 법칙 아니잖아요. 왜? 현재 가격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니까. 그 하나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수요 함수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란 말은, 그죠? 예를 들어 수요 함수란 말은 가격과의 조합 관계. 그러니까 수요 함수란 말은 구체적으로 수요량형. 여기 수요량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수없이 많은데 가장 먼저 가격이요. 역시 가격도 뭐가 빠졌겠습니까? 현재 빠졌겠죠. 이거 말고 소득도 있을 거고 금리도 있을 거고 수없이 게 많이 있겠죠. 이럴 땐 요 녀석들이 변하면 여기에 달라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를 원인변수라고 말하고 이걸 종속변수 이렇게 말하겠죠. 역시 여기도 나머지는 변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오로지 뭐만 이것만. 그래서 나머지를 일정 불변이라 말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래놓고 나머지는 안 변하고 요 녀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합이 올라가면 양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줄어들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감소함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가격 내려봐 그러면 늘지 않냐 그러면 증감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떨어지고 오른 것은 뭐가 기준? 올라가는 것이 항상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항상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 요인들은 전부 다 이쪽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쪽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수요 곡선이요. 이거는 이제 한번 곡선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수요 함수는 변수 한번 써봅시다. 세 번째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은 양하고 관계니까. 그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대 썼대요. 너 얼마나 살래 물어보니까 좀 싸네 한 100채쯤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가격이 2억 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좀 비싸졌으니까 수요 법칙 좀 줄어들겠죠. 값이 올라가면 양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억 됐으면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이제는 20에 산대요. 이런 식으로 수요 법칙이나 수요 곡선이나 말은 가격과 양의 조합점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선을 쭉 연결한 선. 이걸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수많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는 종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세로 치고 전부 다 돈 얘기 나옵니다. 여기는 항상 양 얘기 아니면 시간 얘기 또 층수 얘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언제든 얘기는 전부 다 돈 얘기요. 근데 돈이라고 쓰면 약간 또 산티나는 거 맞죠? 약간 좀 그렇게 보여. 가장 정확하게 사실은 돈인데 돌고 도니까 돈이에요. 오고 가니까 옷가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양일값 이렇게요. 이걸 찍어보자고요. 만약 1억 했을 때 100천 여기를 한 100이라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한 점 나오고 여기를 1억 나왔습니다. 자 2억들 한 절반쯤 요 정도 되겠죠. 한 50점 여기를 2억이요. 그 다음 3억이 한 20요 정도요. 여기 20이라고 여기를 3억이라고 가져갑시다. 물론 요 사이에 전부 다 있다는 견제를 깔고요. 1억만 있고 1억 천 1억 있어서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수치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네요.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죠. 또 말이 산티나죠. 오른쪽으로 우하향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하향 곡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값이 올라가면 어쩝니까? 오히려 양은 줄어들고 떨어지면 늘어나는 서로 반비례관계니까 이때는 어쩝니까? 부의 기울, 마이너스의 기울기. 요게 전부. 사실 문제 소지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되면 이런 거 시시한 거 사실 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거죠. 요거 하나만 정확히 봅시다. 결국 수요 법칙은 언제든지 뭐의 함수? 현재 가격만이지 현재 가격은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아닙니다. 오로지 그렇게 수요 곡선이라면 항상 현재 가격과 양의 관계를 말하는가. 그걸 말로 풀었으면은 그저 수요 법칙이라고 말하고 그걸 곡선을 그리면은 그때는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요 곡선을 기하학적 표 그렇게 말을 해요.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의합시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요. 가장 쉽지만 속기가 너무 쉬워요. 흔히 속으니까 요것만요. 자, 그 얘기가 어디 가냐면은 지금 94페이지 수요 함수 뭐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서는 뭐가 엄청나게 많이 써져죠. 그런 변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음악 좋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전부 나머지는 불변이라고 오로지 뭐만? 부동산 가격만. 그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오로지 뭐만? 현재 가격만의 함수. 오로지. 그래서 가격 예를 들어서 미래 가격, 예상 가격, 또 기대 가격도 현재 가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올 하반기 때는 주택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기대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빨리 더 구입을 더 서두르는 그 매수 시기를 앞당기는 게 맞겠죠.
지금보다는 여름 되고 가을 되면 더 비싸질 것 같아요. 지금은 5억인데 가을 되면 6억 7억 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서둘러서 구입하는 거 맞잖아요. 당연한 얘기. 그지만 그거는 수요 법칙 아닙니다. 수요 곡선 아닙니다. 왜요?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현재 가격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수요 법칙 볼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거기 지금 94페이지 아래 세 번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가격은 고려 안 한다 뜻이죠. 오로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니까 오로지 뭐만 현재 가격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그 뜻이에요. 동일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어쩌면 양이 어쩌더라. 그래서 가격과 가격이 무슨 관계? 거꾸로 가니까 반비례 관계, 역관계. 너무 당연하죠. 이 정도로 문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수요법칙의 예외란 말은 시험 끝나고 봅시다. 의미 없는데. 그 기펜스코스란 말은 아일랜드 경제학 기펜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올라가면 물건을 좋은 거 써요, 나쁜 거 써요? 좋은 거. 소득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어쩌니까 오히려 더 질 떨어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 주식이 아마 감자였더만 그래서 감자였던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펜스코스 의미 없습니다. 그런 있다는 건. 우리 시험에서 기펜이란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면은 문제 낸 놈, 잘못 낸 놈이요. 우리는 부동산이 이제 그런 거 안 내니까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배블린 효과, 과시효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블린 효과, 밴드웨건 효과 또는 과시효과 그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경제학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는 부동산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는 그야말로 참고입니다. 지금 참고하지 마시고 시험 끝나고 잠 안 올 때 참고합시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 그 다음에 수요곡선의 말도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니까 가격에는 고려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뭐만 현재 가격만. 가격만 했을 때 선을 쭉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수요곡선은 오른쪽 내려가더라. 우하향 곡선 뒷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 특징도 1번부터 뭐 3번까지 나왔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굳이 보자면 우리 쪽 시험에 있는 것은 3번 하나만 봅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거기 수요곡선 특징에서 동그라미 3번, 이거는 탄력성 관계되니까. 기울기와 탄력성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니까 그거 좀 보려고. 동그라미 3번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하향은 법칙이요. 거기 보니까 수요곡선 우하향은 이유를 좀 쭉 써놨는데 거기 박스가 사실은 더보기를 정확히 다 말씀드리면 이게 4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 수요 나오면 딱 한 가지만. 시장 수요 나오면 개별 수요보다 시장 수요는 좀 완만하다. 개별 수요는 좀 급하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란 말은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는 갑이라는 사람. 그게 시장 전체를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또 병이 있다고 하자면서. 그럼 사이 전체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요. 이렇게 전체를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동일한 가격 전부 다 합치면 요거보다는 좀 훨씬 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져요.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그래프 그러다 그러면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합시다. 거기도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만.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보다 더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 그거 하나만.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96페이지하고 오른쪽 97페이지 그 한 장에서 딱 두 마디만 봅시다. 왼쪽에는 거기 특징의 동그라미 3번 그거하고, 오른쪽에서는 거기 시장 수요 곡선 양가로 2번에 맨 밑에서 3번 두 가지만. 그러니까 단기는 급하다, 개별은 급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시장 전체는 완만하다, 그것만. 찾았는가요? 그러니까 96페이지에서는 거기 박스 바라미터 특징이 나왔는 특징의 동그라미 3번. 단기는 좀 경사가 급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뭐든 그래요. 뭐든 제가 보기에서 단기는 좀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단기는 좀 급하고 장기는 좀 완만해집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97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여기하고 두 마디만 봅시다. 나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그 두 마디만. 그래서 그 한 장을 전체로 보자면 개별 수요 또는 단기 수요는 좀 급하다.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장기 수요는 좀 완만하다. 그 말만. 그 페이지는 딱 두 마디가 필요하고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 단기 수요는 좀 급하기 때문에 약간 비탄력적일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수요, 시장 전체 수요는 좀 완만하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그 말만. 96페이지, 97페이지는 딱 두 마디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얘기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보시냐면 저 뒤에 공급함수 또 봅시다. 찾아갑니다. 자, 어디 갔냐면 이번엔 105페이지. 여기도 똑같이 수요법칙이 아니라 뭘로 바꾸까? 여기는 이제 공급법 이렇게 바꿉시다. 수요법칙, 공급법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도 역시 가격과의 관계인데 공급법칙은 값이 올라가면 양이 늘까요 줄까요? 양이 늡니다. 왜 늘까요? 돈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양은 어쩌니까 줄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철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돈 되면 늘립니다. 돈 안 되면 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난보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돈 된다, 돈 안 된다면 또 말이 약간 또 싼티나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초과 이윤이 어쩌고저쩌고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나 부친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똑같이 가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라고 합시다. 똑같죠? 그러면 역관계나 무슨 관계요? 정관계라고 하자고요. 이런 거 묻지도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함수 합시다. 이번에 수요함수가 이건 또 이제 공급함수요. 똑같으니까. 대신 여기는 이제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공급량은 그 다음에 가격 나오겠죠? 여기 가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소득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면 기술 수준 또는 금리. 그러니까 금리하고 이자율하고 부동산 수요 공급은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도 줄고 공급량도 줍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집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면은 대출 많이 받아서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금융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이 비용이 줄어드니까 내 이윤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은 늘릴 거 아닙니까? 맞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금융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그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 맞죠?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내 몫이 적어지는 거 맞죠? 똑같은 논리니까. 그래서 금리하고 부동산 수요 공급은 반비례합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 번 물어봤었으니까 지문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우지 마시고 이자가 올라가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철두철미하게 나 중심이에요. 만약에 수요 얘기 나오면 내가 수요자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공급 얘기 나오면 내가 공급자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건설업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대요.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진대요. 대출금리가 10%에서 0.1% 떨어진대요. 돈 빌려서 사업해야지.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비싸지니까 부담스러운 거 맞죠? 그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이에요, 사실.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소문을 잘못내서 학을 뛴다고 해서 학개론 아니요. 그죠? 소문을 잘못내가지고. 오히려 개론도 쉬울 수 있다니까요. 민법하고 제가 뭐 6대4 정도만 해줘요. 저는 5대5도 안 바랄 거니까. 민법 60% 하고 개론 40%. 그래도 충분히 감지덕지 할게요. 근데 8대2로 합시다. 나빠.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8대1은 좀 과했다. 에이, 그건 너무했잖아요. 6대4. 5대5 안 바랄게요. 민법도 많이 해야 되니까. 6대4 정도만. 그러면 여기는 이번엔 반대로 나머지는 어쩌니까 일정하니까 그러면 값이 올라가면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그래서 이번엔 무슨 함수요? 증감수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은 증감수. 맞죠? 가격이 떨어지면 또 양 주니까 야 감소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항상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항상 기준을 정했다. 올라가는 것이 기준. 언제든지. 맞죠? 또 그래 봅시다. 이번에 수요곡선이나 이번엔 이제 공급곡선이요. 그러보니까 공급곡선이란 말은 공급량하고 가격도 조합한 점. 물어봤더니 1억 되면 얼마나 만들래? 그거 돈 안 되잖냐? 나 20채. 2억 되면 얼마나? 나 50채. 3억이면 돈 됐네. 나 100채. 이런 것을 나타낸대요. 그럼 각각 한 점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 그래 봅시다. 그럼 한 점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오른쪽 올라가는 게 뭐는 우상향 그러면 되겠죠?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이렇게. 이게 방향만 어쩌니까 반대로 바꾸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요게 전부. 결국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겁니다. 사실은요. 결국은요.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 함수, 공급 법칙, 공급 전부 다 중요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뭐만 따진다? 오로지 가격만 따진다. 그것도 현재 가격만. 요거 하나만. 나머지 다 버리고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 105페이지 보시면 또 공급 함수 나왔죠? 여러 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보니까 부동산 가격만.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즉 현재 가격 말고 다른 것을 고려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만 현재 가격 봤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줄더라. 그런 가격과 어떻게 서로 방향이 똑같더라.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더라. 그래서 비례관계, 정관계 맞죠? 그 다음에 곡선을 그려봤더니 우상향 되더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도 쭉 보자면은 거기도 역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특징에서 동그라미 3번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아까 수요에서 단기는 좀 급하더라. 장기로 완만하더라.
역시 공급도 똑같으니까 단기는 좀 급한데 장기는 완만하더라. 거기 박스 바로 밑에 특징에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 지금 엄청나게 분량은 많은 것을 보자 딱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뭐만 보자. 현재 가격 많이 함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기 수요 공급, 단기 수요 단기 공급은 좀 급하더라. 장기 수요 장기 공급은 좀 완만하더라. 그럼 또 오른쪽 또 시장 얘기 또 나오겠죠. 시장 전체 공급은 좀 완만한데 개별 공급 좀 급하더라. 결국 딱 세 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04페이지 거기 106페이지에 특징에 양가로 2번 특징에 동그라미 3번 그거 하나만 눈여겨보면 다른 것 전부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 또 시장 나왔죠. 거기도 맨 밑에 동그라미 3번만 봅시다. 거기 10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서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보다 기울기가 어쩐다? 완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다 줄여봅시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줄이면은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곡수, 공급 곡수 전부 다 뭐만의 함수? 오로지 현재 가격 만의 함수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는 단기 수요, 그 다음에 단기 공급은 급하다. 장기 수요, 장기 공급은 완만하다. 기억할 수 있죠? 개별 수요, 개별 공급은 좀 완만하다.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전체 공급은 완만하다. 딱 세 마디만. 현재 가격만의 함수. 그 다음에 단기는 급해. 장기는 완만해. 개별은 급해. 전체는 완만해. 그 말만. 됐죠? 그것만 기억. 나머지 다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지금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50분 동안 했던 얘기가 맨 처음에는 유량, 재량 구별합시다. 유량이란 말이 무슨 말? 재량이 무슨 말? 첫 번째 포인트가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뭔지 모르게 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막 움직이고 변하던 거 전부 다 유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쪽이 주로 관계된 것은 소득이 어쩌고 수입이 어쩌고 매출액이 어쩌고 거래량이 어쩌고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 수지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그 다음에 저량의 증감분, 저량의 변동분, 저량의 변화분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죠. 변동, 변화, 증감 나오면 앞말의 관계 전부 다 유량 개념. 됐죠? 그 다음에 저량에서는 부동산 가격 또는 평가액, 시장 가격 또는 예를 들어서 매매가 또는 지가 전부 다 저량 개념. 됐죠? 그러니까 유량저량 좀 구별하시자니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유효수요에서는 구매력이 동반된 수요다. 그때 구매력은 타인자본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수요다. 따라서 실수요는 당연히 포함되고 가수요, 투자수 포함합니다. 그것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 다른 거 다 버리고 항상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오로지 현재 가격만 따진다. 그러면 현재 가격 이외에는 수요법칙이라 안 그러고 수요곡수 안 한다는 얘기. 공급법칙 아니고 공급곡수 아니라는 얘기. 됐죠? 두 번째는 단기 수요, 단기 공급은 좀 급하더라. 장기 수요, 장기 공급은 좀 완만하더라. 개별 수요, 개별 공급은 좀 급하더라. 시장 전체는 완만하다. 50보다 딱 2분의 줄인 겁니다. 요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자고요. 됐죠?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